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 동안 정말 어려운 경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학기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경제, 즉 작은 나라 안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물가, 인플레이션, 실업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학기는 이제 경제의 범위를 국가 안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다른 전 세계의 국제 무역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내용으로 세계 시장과 교역, 무역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이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무역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에 상품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죠. 고3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역이라고 하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자원을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더 좋은 것을 구입하고자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교류와 상품 및 생산 요소 등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해외 직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방학 동안 어머님이 헝가리제 파스, 무릎에 바르면 좋다고 헝가리에서 파스를 한번 구입했는데 한 달하고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헝가리 물건을 한번 구입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국가 간 거래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겠죠. 단순히 상품에서 노동력, 생산 요소, 즉 외국인 노동자도 교환되고 있죠. 외국 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 거래와 종류도 다양해지고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광범해지냐? 자, 교과서 보충 자료에 보면 무역 규모가 196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와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위기나 경제적 위기가 나타났을 때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국가 간의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역 규모가 커가고 있는 중에 얼만큼 무역을 경제에서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퍼센테이지인데요. 국가 무역 의존도라고 합니다. 독일, 한국 같은 나라들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죠. 즉 무역을 통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 66%, 70% 상당을 GDP에서 무역을 통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국민 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에서 대외 의존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역이 발생하는 원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간단히 말하면 이득이 되니까 무역을 하겠죠. 굳이 무역을 하는데 손해를 본다면 무역을 하지 않겠죠. 무역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한가를 경제학자들이 연구했겠죠. 첫 번째, 한 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더 잘 만들거나, 이 잘 만든다는 것은 제품 품질도 되겠지만 비용적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물건을 이 펜을
우리나라는 100원에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옆에 일본은 200원에 만들어. 그럼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든 것이 잘 만든 거겠죠. 또는 똑같은 100원을 주는데 우리는 예쁘게 만들고 성능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일본은 더 똑같은 100원짜리 볼펜을 만드는데 별로 허접해. 그러면 우리가 잘 만든 거겠죠. 자,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특화한다는 겁니다. 특화.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 즉, 옷과 핸드폰이 있어.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잘 만들어. 그러면 핸드폰을 집중해. 그 일본은 옷을 잘 만들어. 그럼 옷을 집중해. 그렇게 분업을 해서 생산을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특화, 분업해 생산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적은 생산비, 적은 돈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수출을 하는 거죠. 또 생산이 불가하거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수입을 하면 되죠.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석유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는데 완전 지하 깊이 들어가서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석유 비용이 비싸겠죠. 하지만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보면 그 비용보다 우리나라 아주 지하 깊숙이 있는 석유를 빼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와 교환함으로써 거래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역의 발생 원인입니다. 키포인트는 특화, 분업.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우위입니다.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 동일한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비용을 들였는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도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 있어. 이걸 무슨 우위? 절대 우위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A국과 B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핸드폰과 옷만 생산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여긴 달러라고 돈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노동시간, 생산 비용이나 노동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국은 휴대폰을 생산하는데 10달러 또는 10명이 필요합니다. B국은 15명이 필요해요. 자, 옷을 생산할 때 A국은 12명, B국은 8명이 듭니다. 휴대전화와 옷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 A국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데 10명이 필요한데 B국은 15명이나 필요해. 누가 동일한 휴대전화를 만들 때 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A국이 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A국은 휴대전화에 먼데 우위가 있다.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옷을 보겠습니다. A국은 옷을 만드는데 12달러 또는 12명이 필요해. 하지만 B국은 8명이면 이 옷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옵니까? 그래서 B국은 옷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자, 절대 우위가 있는 것을 특화하자는 겁니다. 특화합니다. 그러면 자, 휴대전화의 특화, 휴대전화에 집중하자. 자, A국은 자, 20명을 투입해서 또는 20달러를 투입해서 휴대전화 2대를 생산합니다. 자, B국은 28에 16, 16명을 투입해서 옷 2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1대1 교환을 하는 거죠. 자, 1대1로 교환하면 A국은
옷을 얼마에 구입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옷을 자기가 생산하면 12명, 12달러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를 생산해서 미국 옷과 교환하면 플러스 2가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명을 투입해서 옷 2벌을 생산해서 교환을 하면 본인이 생산할 때는 휴대전화가 15명이나 필요한데 15달러가 필요한데 무려 8달러에 구입해서 플러스 7달러 또는 플러스 7명의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우위죠. 즉 A국이 휴대전화 하나를 생산하고 옷을 하나 생산할 때는 22가 필요했는데 B국도 마찬가지 15, 18 더해서 23이 필요했는데 결국적으로 여기는 16, 여기는 20명이면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뭔데 우위라고 한다? 절대 우위라고 한다. 절대 우위 어렵지 않죠?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절대 우위. 그런데 간단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죠. 불공평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운동선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예를 들어 손흥민은 축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하면 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죠. 그리고 손흥민이 공부도 잘한다고 합시다. 누구에 비해서? 동조쌤보다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자, 둘 다 잘한다고 손흥민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 비효율적이죠. 손흥민은 축구하고 제가 축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그나마 손흥민보다 더 할 수 있는 공부해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인데 적은 비용으로 적은 기회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방금 손흥민과 동조쌤 이야기할 때 손흥민은 선생님보다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선생님은 손흥민보다 축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 그러면 손흥민이 운동과 공부에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럼 손흥민과 나하고 뭐 교환이 안 이루어지겠지. 역할 분담이 안 이루어지겠죠. 특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특화가 일어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적은 기회비용. 이게 중요합니다. 더 적은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였습니까?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즉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 우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국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데 10명이 필요해. 옷을 생산하는 데는 12명이 필요합니다. B국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데 20명이 필요해. 옷을 생산할 때는 15명이 필요합니다. 즉 A국은 휴대전화와 옷에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갖고 있죠.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생산하면 교환이 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하나 더 생산하려면 휴대전화를 더 하나 생산하고 옷인데 A국은 휴대전화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을 포기해야 되겠죠. 옷 생산을 포기해야 되겠죠. 얼만큼 옷을 포기해야 돼? 즉 12분의 10의 옷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12가 들어. 근데 휴대전화를 하나 더 만든다면 12분의 10을 포기해야 됩니다. 옷 12분의 10을 포기해야 된다. 기회비용. 그러면
옷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포기해야 되겠죠. 왜? 그 나라는 지금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생산 요소가. 그러면 옷에 대한 기회비용은 바로 핸드폰 10대분의 12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비용 개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데는 10명이 필요해. 사람으로 가볼게요. 옷을 만드는 데는 12명이 필요해. 그렇다면 A국에서 휴대전화를 더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옷 만들던 12명을 데려와서 그 중에 10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0벌을 포기해야 된다. 뭐 약분하면 6분의 5가 되겠죠. 뭐 중요하지 않고요. 반면 옷을 만들려면 옷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 만들었던 사람들을 더 데려와서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10분의 12대 핸드폰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B국의 휴대전화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몇 분의 몇? 그렇죠. 15분의 20을 포기해야 됩니다. 반면 옷 하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20분의 15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기회비용을 따져봅시다. 기회비용은 어떤 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작은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이 작은 것. 10분의 12보다 12분의 10, 15분의 20보다 20분의 15가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거죠. A국의 입장에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은 12분의 10, B국의 입장에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은 20분의 15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화해 봅시다. A국은 뭘 특화하고? A국은 휴대폰을 특화해서 자, 20명을 투입해서 A국 20명을 투입해서 핸드폰 2대를 생산해. 자, B국은 옷 30명을 투입해서 옷 2벌을 선택해. 그래서 1대1로 교환합니다. 하나씩 교환을 해. 그러면 자, A국 입장에서는 핸드폰 하나를 팔아서 옷 한 벌을 사왔습니다. 핸드폰 하나에 얼마가 투입됐어? 10명이 투입됐는데 옷 하나를 사왔죠? 원래 자기가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12가 들어가야 되는데 10을 투입해서 옷을 샀죠. A국은 플러스 2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B국은 어떻습니까? 자, 15를 들여서 옷을 생산해서 핸드폰을 팔아서 얻어왔어. 오, B국이 핸드폰을 생산하려면 20이 들지만 옷을 특화해서 A국과 교환을 하면 무려 플러스 5의 이득을 얻게 된다. 신박한죠. 자, 비교에는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특화하고 생산해서 교환하면 두 나라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136쪽 11시 방 공간에 메모하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 써볼게요. 비교의 원리와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생기는지 136쪽 11시 방향, 그리고 거기다가 자, 써보세요. 비교의 원리와 무역 이익. 자, 전제 조건이 좀 길어요. 자, A국과 B국은 생산 요소는 자본 또는 노동뿐이다.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뭐 원이나 달러로 표현할 수 있고 명, 그래서 노동뿐이다 라고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A국은 총 뭐 1200원 또는 달러 또는 명, 좀 말했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겠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A국은 1200원, B국은 720원이라고 한정 지어 놓을게요.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생산 요소는 자본 또는 노동뿐이고 A국은 1200원, B국은 720원이다. 적고 있죠? 이 시정지 누르고, 말이 빠르면 이 시정지 누르고 기록해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양국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생산되는 것은 모두 소비한다.
자, 생산 가능 곡선. 우리가 1학기 때 소비 가능 곡선이 있었어. 뭐냐? 물과 빵이 있을 때 내가 1,000원이 있어. 그럼 100원짜리 물과 200원짜리 빵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 곡선. 이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1,000원이 있는데, 자, 100원짜리 빵, 물 몇 개 생산할 수 있어? 10개 소비할 수 있죠. 물만 산다면. 자, 200원짜리 빵은 전부 1,000원으로 200원짜리 한다면, 자, 200원짜리 5개. 그래서 10과 20. 딱 이렇게 연결한 선을 우리는 무슨 가능 곡선이라고 했었어? 소비 가능 곡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즉, A국이 있는 1,200원을 거기 필요한 만큼 몽땅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생산비는 휴대전화를 만들 때 A국은 10원 또는 노동 10명이 필요하고, 하나로 가봅시다. 명으로 가볼게요. 10명이 필요하고, 옷을 만들 때는 12명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B국은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9명, 옷을 만드는데 8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A국은 휴대전화 66대를 만들고 옷 45벌, 그리고 B국은 40대 45벌을 소비하고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좀 빠르면 일시정지 누르고 메모하면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자, 비교 우위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비용이었죠. 그럼 이제 뭔 용을 살펴봐야 돼? 기회비용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선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A국입니다. A국은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자, Y축에 휴대전화, 옷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쓰고, 자, 1,200명이 있어. 1,200명. 하나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해. 그럼 몽땅 투입하면 1,200명을 전부 휴대전화 만들어 하면 얼마나 120개를 만들 수 있죠. 반면 옷은 12명이 필요합니다. 전부 옷 만들어! 라고 하면 100이 필요하겠죠. 100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B국은 720명이 있어. 9, 8에 72 전부 휴대전화 만들어 라고 하면 80개를 만들 수 있고 80대를 만들 수 있고 8명이 필요한 720명을 전부 옷 만들어 하면 90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한 선이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있겠죠. 자, 여기 어디 생산한대? 그래서 A국은 65대 45, 65대 45, 65, 45를 생산하고 있고, B국은 40대 45도 생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었으니까 이제 무슨 비용을 살펴봐야 돼?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 A국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옷 12벌분의 10명을 포기해야 되겠죠. 12분의 10벌을 포기해야 됩니다. 옷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만들던 10명을 더 데려오고 12명을 더 써야 되겠죠. 10분의 12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지. B국은 휴대전화 한 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옷 만들던 8명 데려오고 1명 더 넣어야 돼. 8분의 9를 옷을 포기해야 돼. 옷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 만들고 있던 9명을 데려와서 8명으로 옷을 더 만들어라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국은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작습니까? 휴대전화 기회비용이 더 작고 B국은 옷 기회비용이 더 작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A국은 이제 몰빵하는 거죠. 특화를 합니다. 뭐에 특화해? 핸드폰 120대 만들고 B국은 옷 90벌 만들면 되겠죠.
90불 만듭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얼마가 필요해? B국은 옷 45벌만 있으면 되죠. 45벌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 45벌을 휴대전화 45대랑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옷 45벌과 휴대전화 45대를 바꾸면 돼. 그러면 A국은 자, 옷 45벌을 얼마에 사오는 거야? 옷 45벌을 휴대전화 10개 값으로 450명에 사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만들라 했다면 더 드는데 45개 팔고 나면 45개 팔게 놔도 얼마의 이득이 있어? 자, 125에서 45 하면 빼기 하면 얼마죠? 70 75 75대가 남아. 자, 45대하고 옷 45 갖고 와도 옷 생산 비용도 줄어들지만 또 하나 다 팔고 나서도 휴대전화 9대가 더 남죠. 두 가지 측면 살펴봐. 옷을 더 싸게 사올 수도 있어. 더 싼 노동값으로 사올 수도 있고 교육하고 나도 핸드폰 9대가 남네. 그렇죠. A국은 이 이득이 있고 자, B국은 휴대전화 옷 45벌로 휴대전화 45대를 가져왔어. 엄마 휴대전화 4대 40대 썼는데 5대를 더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휴대폰 45대가 들어왔어. 45대 5대를 더 생산하는 효과가 있겠죠. 또 하나 자, 휴대전화 45대를 만들기 위해서 B국은 9 곱하기 45 그만큼 필요했는데 이제 8 곱하기 45만큼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이익이 났는가 이 부분까지 중간고사 때 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계산에서 몇 대의 이득이 났냐 이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비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비용을 빼봐라? 기회비용을 빼보면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특화, 생산해서 교환하면 된다. 자, 비교의 결정 요인은 간단합니다. 생산 요소의 양과 질, 좋은 생산 요소가 있으면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하겠죠. 자, 국민의식 수준,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기술 수준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교 우위가 결정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면 그리고 교환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한다. 자, 세계의 많은 나라는 뭘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자원들을 거래한다. 뭔역? 무역을 통해서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우위? 비교우위라고 한다. 비교우위. 자,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해보자. 자,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거래가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더 확대되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적은 생산비를 들여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죠. 더 적은 생산비의 이것을 뭔데 우위가 있는 상품, 절대 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각 국가는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 생산해 교환함으로써 동일한 이익을 얻는다. 동일한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무역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교 우위가 좀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비용? 기회비용만 생각해 보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136쪽 11시 방향 메모한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